일단 최재형 전 원장님이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SNS에 좀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중에 좀 위법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에 통과하고 국회 제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폐회 중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집까지 요구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은 적어도 국회의 그 활동에 대한 뭐 국회 활동이 금지하는 그런 것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예상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제 병력이 투입이 된 것이 만일에 아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국회 활동을 좀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지는데 실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결의까지 했는데 만일에 그런 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그러한 의도였고 그러한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계엄법의 취지에 반하는 그러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든 것이 국회가 뭐 정부 출범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검사들 탄핵 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되는 적절한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 그 민주당이 국회의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공직선거법 조항은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 권력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그 정당 활동이나 의회 활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일단 큰 틀에서 법률의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이 예상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춘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온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무도한 행위 그것이 바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그러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정부 발목 잡은 것 정도로 이게 국가 전복 시도다, 뭐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기에는 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부분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11.6 때 예, 있었죠. 예.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또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뭐 검찰 독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에 막 그 동조하거나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보여졌던 그런 광경, 오늘 새벽까지 보여졌던 광경은 뭐 국회 창문을 뚫고 군이 투입이 되거나 이런 장면들은 좀 놀라운 모습이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오는 그 정부 여당을 향한 좀 비판 같은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숙고하고 많은 상황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아마 군의 투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어떤 그 준비라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나라를 비상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좀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세력들을 적어도 특정을 해서 그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과연 특정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있었다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그 조치 없이 국회가 그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준비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요. 별로 실익이 없는 일을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가 현재 이제 그 야당이 보이는 행태라든지 또는 뭐 그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가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뭐 주려는 생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방법으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거대 야당의 좀 횡포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당에서는 많이 부각하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돼 버리니까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좀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얘기하시던 도중에 좀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긴 했습니다만 국회 결의를 받아들여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국회 입장을 받아들이긴 한 건데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핵 요건은 되는 걸까요? 일단 뭐 탄핵 요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요. 계엄을 선포한 절차라든지 요건으로 봤을 때 형식상 계엄의 요건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대통령을 그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이제 뭐 별개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